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일병 구하기는 이제 끝. 종로는 이정현에게 넘기는 게. 참, 제가 보니까 이 공관이 어저께 나와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거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이 이석연, 여러분 이석연이란 분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수도 이전을 할 때 관습법상의 수도는 서울이기 때문에 수도 이전은 불가하다. 이렇게 헌법의 가치를 갖고 나와서 노무현 정권의 수도 이전, 행정 수도 이전을 막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때 많은 분들에게 진짜 영웅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분인데, 이분도 이제 진짜 보수예요. 이분은 이제 호남 분이긴 하지만 진짜 왕보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공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저께 그 공관위원회를 이제 끝난 뒤에 이분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을 실명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 이분이 작심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 말은 뭐냐. 내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황교안 일병 구하기더라. 어떻게 하면 황교안 일병을 종로에 안 내보내느냐. 이걸 가지고 공관위원들 사이에도 짬짬이가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진짜 화가 난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종로에 나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첫째, 아니 전쟁으로 나가면서 말하자면 장군이 나는 후방에서 그냥 따뜻한 방에서 있을 테니까 너희들 나가서 싸워. 이런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게다가 뭐 대표급 주자라고 하는 홍준표라든가 김태호한테 할 말도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비장미를 보이고 감동을 보여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떡하느냐 이러면서 공관위는 한마디로 황교안 일병 구하기였다. 이러면서 그래도 종로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분은 이제 끝을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종로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왜? 아니 종로 사람은 바보입니까? 그리고 죽어도 종로 안 나가겠다고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막 발들바들 떠는데 자, 선거라는 건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불의에 싸우고 지역 구민을 위해서 대신 싸우고 정말 세금 강도가 있으면 세금 강도한테 칼 들고 들어가고 다 국민들한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자기가 먼저 숨을 거 아닙니까? 저기 나가 보시고요. 저는 저기 이 집에 있을게요. 밖에 누구 이상한 소리 들리네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물 건너갔고 정말 그 황교안 대표라는 분이 이렇게 겁쟁이, 찌질이 이래 가지고 아무리 따뜻한 데 가더라도 당선이 되겠나. 네?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 을, 뭐 요즘에 부촌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용산, 거기다가 목동에 있는 뭐 양천, 갑 이런 데 가더라도 이런 데서도 안 찍어줄 것 같아요. 왜? 아니 뭐 저기 힘이 있어 보여야지. 뭐 결기가 있어 보여야지. 용기가 있어 보여야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정말 지지하는 게 지금 뭐 우리가 이뻐갖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저 문재인 때문에 지금 그래도 뭐 캠프가 크고 어떻게 보면 주춧돌이 보수의 주춧돌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데가 자유한국당이니까 할 수 없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그 뜻을 모르고 내 몸보신을 하겠다? 그리고 저는요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황교안이 종로에 나가는 거는 좌파의 프레임에 걸려드는 거라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황교안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이른바 검사 출신들 또 정부에서 관료 출신들의 그 황교안의 키즈들이라고 합니다. 키즈도 아니죠. 늙은 키즈. 황교안의 올드맨들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종로가 뭐 좌파의 프레임? 아니 이낙연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니 정말 저 같으면은요 이낙연하고 싸워서 저는 백전백승할 자신 있어요. 이게 무슨 좌파의 프레임이에요. 무슨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이낙연이를 내세워갖고 말하자면 이낙연이도 총리고 황교안이도 총리니까 둘이 붙어가지고 황교안이가 지게 되면은 황교안이는 모든 걸 다 잃게 된다. 그러니까 황교안을 즉 좌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소각시켜버리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것이 좌파 프레임에 걸려들지 말아야 된다는 자유한국당 올드맨들의 논리라는 겁니다. 너무 구차스럽고 너무 치사하고 뭐 정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 점에서 도대체 이 황교안이란 분이 제정신이 있는지 대표로서 그리고 저는요 이런 분이 국회의원 선거도 종로에 못 나가는 분이 대권에 대통령 선거에는 어떻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로에서도 이렇게 찌질하게 도망다니고 이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황교안은 이번으로 저는 진짜 끝났다. 우리가 정말 황교안 손절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기서 이제 어저께도 얘기를 했는데 뭐 홍정훈이를 내보내느니 전희경이를 내보내느니 아니면은 또 김병준, 이분은 이제 어디든지 나가겠다고, 자기는 찍으면 나가겠다고, 종로 나가겠다. 이분은 진짜 이분이 제일 낫더라고요. 이 사람을 내보내는 둥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요 더 화가 났어요. 그러면 황교안이가 뭔데 용병을 내보내겠다고 그러는 건가? 마치 우리가 전쟁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고 이러니까 그 전쟁에서 다른 사람 다 안 내보내고 어린 군인들 내보내는 거, 전희경이라든가 또는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당내에 있지도 않은 용병인, 말하자면은 홍정욱이를 용병으로 내보내겠다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그 사고 방식이 저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분이 단식도 하고 뭐 머리도 깎고 이랬는데 저는 그거를 제가 비난을 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단식하고 머리 깎으면서 이렇게 앉으면서 이불 덮고 앉아서 굶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먹고 나가가지고 싸울 때 아닙니까? 머리를 진짜 깎든 산발을 하든 막 그런 시간이면은 정말 나가가지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 만나서 설득하고 이래야 될 때 아닙니까? 저는 황교안 이번에 보고서 어쩌면 내가 본 것보다도 더 최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무손이 TV님께서 어제도 후원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스텝이 하면서 좀 제목 좀 세게 좀 하지 말고 좀 톤을 낮추라고 계속해서 광고가 안 붙는다고 막 스텝이 저를 막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자고 이제 이랬는데 여러분 뭐 제가 이걸 돈을 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무손이 TV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따뜻해지고 제가 든든해집니다. 저야말로 뭐라고 할까 이렇게 거친 광야에서 진짜 혹겹 옷 입고서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정치를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유튜브에서 정치를 하고 또 다른 책을 쓰고 정치하고 나름대로 정말 기를 쓰고 제가 몸이 안 좋은 날도 블로그 글 올리고 또 네이버 여옥 대첩에도 제가 글 올리고 그럽니다. 왜? 저는 정치를 하면서 막 그런 이상한 사람들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 속상해 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하고 하면 똘똘 뭉쳐서 정말 우리 보수의 자유보수의 힘으로 한번 선거 한번 이끌어보자. 제가 이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래서 저의 전역의 실험을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똘똘 뭉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저 황교안이고 저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절대로 이민 가면 안 된다. 저는요 이민 못 가요. 자, 지금 우리가 다 이 밥상 차려놓은 거 아닙니까? 길 다 닦고 저 마천루 같은 빌딩.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밤에 일정이 늦어가지고 집으로 올 때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면은 버스가 이렇게 밤이면은 그래도 뭐 이렇게 밖을 볼 수 있잖아요. 지하철보다는 이렇게 쫙 보면은 지하철만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버스 어느 날 이렇게 타게 되면은 그 마천루 이렇게 빛나는 서울을 보면 저게 다 내 돈으로 우리가 한 건데
저거를 그냥 엉뚱한 애들이 와가지고 다 밥상 받고서 마구 퍼먹고 있고, 자기 그냥 좌파들한테 다 챙겨주고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이 화내고 속상해 할 거, 그리고 이민 가겠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왜 다시 찾아와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거라서 그렇습니다. 보수 우파가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우리 겁니다. 저 조국이라든가 문재인이라든가 저런 사악한 것들의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저 나름대로 엄청나게 여러분들과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아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벨님께서 황 씨의 언론 노출 빈도도 낮아요. 왜 언론 노출 빈도가 낮겠습니까? 언론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가 또 언론하고 얘기하고 무슨 실수를 할까? 그러니까 언론도 피해 다녀요. 자, 언론 노출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구도 만나고 또 이 국민의 가슴을 강타하는 말을 해갖고, 아니 진중권보다 이 제1야당의 대표가 언론 노출 빈도가 낮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저보다도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네, 김지희님, 황교안밖에 없나요? 정말 싫어요. 자, 황교안은 투지가 없다. 김수영님, 예. 성림언님, 차라리 황교안은 이참에 아웃하고 윤석열을 모시자. 네. 그리고 김수전님, 저도 이정현으로 단일화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는요, 여러분, 뭐 이정현하고 잘 압니다, 이정현 씨를. 근데 이정현 씨하고는 뭐 알다시피 그분은 친박이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대통령으로서는 함량미다 하고 등을 돌렸으니까 사이가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정현이가 그 당에서 제가 이 대변인으로 들어갔을 때 무슨 문서 유출 문서를 기자한테 줬다고 해갖고 그걸로 해갖고 말하자면 사표를 내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차떼기 당의 대변인으로 들어보니까 대변인실에 딱 여직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2시간씩 자면서 하루 종일 제가 논평 쓰고 뭐하고 기자들하고 밥까지 먹고, 정말 제가 제 인생에서 그렇게 잠을 적게 잔 적은 없어요. 그러면 2시쯤 집에 들어가 갖고 옷만 갈아입고 정말 쪽잠 자고 새벽 4시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막 논평 쓰고 막 이랬는데, 정말 한 달을 그렇게 하니까 저도 핑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을 데려와야겠다 이랬더니 어느 기자가 이정현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정현 씨한테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책에 약해요, 제가.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이정현 씨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아주 호남분이고 정말 진한 그 호남 사투리를 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정현 씨가 2000년도에 광주에 나서 그 당시에 정동철하고 문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래갖고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정현 씨가 자기는 왜 나갔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한나라당이 무슨 한이 있더라도 호남에다가 일단 출마를 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 한나라당이 있다는 걸.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정현 씨가 사람들 이제 눈길을 끈다고 막 이렇게 포청천 같은 이렇게 한복을 입고 막 이런 코스프레를 하면서 광주 시내를, 그때가 광주 동부였나요? 거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 걸 제가 이렇게 이 필름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굉장히 감동했어요. 이게 바로 정치를 하는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정현 씨를 제가 부대변인, 상근 부대변인으로 제가 데리고 들어와서 월급도 다 꼬박꼬박 줬어요. 저는 그때 제 돈 써가면서 말하자면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통장에서 막 그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막 이 돌려막기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느꼈는데, 저 한나라당 사람들,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 다 돈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한 푼도 안 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이게 있는 거였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적당하게 대변인실로 정당하게 오는 거였는데, 그래서 대변인실 운영비라도 달라 하니까
그걸 주더라고요. 그게 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300만 원을 이정현 씨 월급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은 제가 다 꾸렸어요. 저는 뭐 이거 제가 한 일이니까 뭐 팩트 중에 팩트입니다. 왜? 그래도 월급을 주고 가장인데, 응? 그래서 이정현 씨하고 저하고 일을 했는데, 글쎄 저는 이정현 씨에 대해서 뭐 이거 말고 사실은 안 좋은 것도 제가 경험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공평하게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불모지 호남에서 2번이나 당선된 사람입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막 이렇게 해갖고 예산을 막 퍼부었다.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호남은 불모지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정현 씨의 그런 점은 높이 사고 또 그런 점은 이정현이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정현 씨가 호남에 나간다고 했죠. 저는 그렇다면은 김병준 씨 같은 분은 다른데 공천을 주고 이정현 씨를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저는 미는 겁니다. 후보 단일화 해서. 그리고 이정현 씨 자유한국당으로 입당시키고요. 어차피 통합신당을 하게 되면은 이정현 신당, 뭐 이현주 신당 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정현하고 이낙연하고 이렇게 붙여보자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저는 이정현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힘이 있다고 봅니다.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승리의 요인? 이런 거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정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첫째, 이정현은요. 이낙연보다 훨씬 더 호남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낙연은 서울 사투리하고 서울말하고 호남 사투리 절대로 입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이낙연은 전에부터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정현은 그냥 평소에도 호남 사투리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종로에 있는 호남편은 이정현이가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또 2번째, 자 그래도 명색이 이 이낙연이는 총리고 또 이낙연은 굉장히 폼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악수할 때도 이렇게 악수해요. 이정현이는 아이고 회장님 막 이러면서 그렇게 악수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선거에서 악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도 총리급의 선거운동을 이낙연이는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정현은 뭐냐? 아주 밑바닥 선거를 할 겁니다. 누구한테나 고개를 조아리고 두 손으로 악수하고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만 하면 우한폐렴도 안 걸린다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열렬하게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정현을 따라갈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선거운동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3번째, 이정현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정현은요, 책을 많이 읽고요. 그 다음에 말이 굉장히 빨라요. 이 말이 빠른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책도 많이 읽고 굉장히 쓸모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낙연이 보다는 이 종로에 아주 세밀하고도 사사로운 민원 이거를 아주 잘 캐치를 할 겁니다. 이정현이는요 옛날에도 정말 그 기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고 뭐 이러면서 아주 세밀한 거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정현 이 분이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김병준이라든가 이렇게 선거 잘 안 치른 분보다 이 전라도에서 선거를 치러갖고 2번이나 당선되고 그리고 전라도 선거를 정말 그 불모지에 있을 때 그 시베리아 동토 같았을 때 2000년에 막 그 포청천 갓쓰고 막 사모간대하고 막 그 광주 동구를 그냥 정동체 이겨보겠다고 휩쓸고 다니던 그 이정현의 결기 이번에 종로에서 한번 밀어주는 거 이게 전 좋다고 봅니다. 아니 그건 안 나가겠다고 나는 뭐 좌파 프레임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황교안이는 이제 갔어요. 그리고 황교안이를 제 생각에는요 지금 내보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더블로 지고 있다고 하는데 황교안이가 나가지도 않는데 더블 나온 것만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지금 또 조사해보면 더 내려갔을 겁니다. 저런 겁쟁이, 저런 찌질이, 저렇게 그냥 겁만 산토끼
종로에서 그냥 깡총깡총 뛰어서 나갈 생각만 하는 산토끼 누가 찍어주겠어요. 그런 점에서 딱 종로에서 끝까지 가겠다고 한 이정현, 저는 훨씬 더 이정현이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